이런 배짱과 용기가 경매를 하려면 더더군다나 필요해요. 그때 감정가에 그냥 100%의 낙찰을 아주 잘 받은 거죠. 남한테 뺏기기 전에 남들보다 물건 보는 눈을 키우는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복마마가 돈 버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복마마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얘기를 어떤 걸로 해드리면 좋을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상가 건물, 이 상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관심이 높은 상가 건물주 되는 방법, 그리고 상가 건물주가 됐을 때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중에 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성공 사례담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물건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와, 지금 건물 굉장히 크죠? 오, 다 차 있어요. 지금 상가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놀이시설이라든지 또 학원, 또 1층에는 상가들이랑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양한 지금 업종들이 들어와서 지금 영업들을 잘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건물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 물건은 언제 낙찰을 받았냐? 2010년 4월 달에 경매가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2010년도 낙찰 당시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었어요. 건물은 근데 상당히 깨끗해 보이죠? 자, 왜 그랬냐 하면 이 건물이 2009년도에 등기가 되자마자 바로 경매가 나왔던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새 건물이었고, 건물이 지어져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경매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새 건물이었는데 이제 가게들이 다 비어 있었죠. 경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현재 바뀌어져 있습니다. 업종도 다 들어와 있고, 그러면 자,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 바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입니다. 그래서 송파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어요. 2010년도만 해도 남양주가 크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약간 이제 사람들 다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천이나 동두천 의정부처럼 경기 북부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기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3기 신도시나 뭐 이런 것도 왕숙지구가 발표가 났었고, 지금 법원도 새로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다산 신도시가 또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엄청 많이 앞으로도 이주를 하고, 기존에도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그때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지금은 엄청 수익을 내고 있는 이 물건을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다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주변도 그전보다는 훨씬 더 환경은 좋아졌어요. 전에는 이렇게 비어 있었고 이런 데도 다 공실이었죠. 보시면 뭐 새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이 딱 있어서 괜찮아요. 손님들이 왔을 때 요즘에는 주차장이 상가에 확보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나죠. 상가에 주차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2010년도에 경매가 진행이 됐던 물건이고요. 자, 물건의 종류를 보시면 근린시설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매각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을 한번 보시면 273평이나 돼요.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들이 넓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가가 보통은 100평만 넘어도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크게 아주 널쩍하게 잘 빠져 있죠. 1층하고 2층으로밖에 안 된 건물이지만 땅이 크다 보니까 건물이 엄청 길게 잘 지어졌고요. 그리고 건물의 면적은 155평입니다. 1층하고 2층하고. 그렇게 해서 감정가 10억 4,300에 나왔습니다. 근데 2010년이면은 경매가 좀 인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한 번 유찰이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이때 무조건 한 번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는데 바로 10억 4,410만 원을 쓰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한 번 유찰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낙찰을 받았던 이유는 꼭 사고 싶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꼭 이거를 낙찰을 받을 거야. 자, 그런데 한 번 유찰되면 당연히 경쟁이 붙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불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꼭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용기거든요. 어느 분야든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면 무조건 연기는 필요해요. 무대뽀 정신. 이거 정말 부동산에 있어서도 필요한 정신이거든요. 헝그리 정신도 필요하지만 무대뽀 정신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꼭 갖고 싶은데 떨어지는데 만약에 남이 가져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떨어지기 전에 감정가에서 조금만 더 쓰고, 왜냐하면 시세보다도 어차피 싸게 나온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이 감정가라는 게 현 시세는 아니에요. 이때 이 시세보다는 훨씬 몇 억이 더 싼 거였죠. 근데 감정가가 싸게 잡혔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거죠. 신건일 때 받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며.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 물건을 분석을 좀 해드리자. 그러면 토지가 다 대지로 돼 있죠. 그래서 네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7평, 또 8평, 36평, 40평에서 273평이 이렇게 네필지로 대지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건물에는 1층을 이제 73평, 2층도 75평으로 해서 1층하고 2층이 70평대로 해서 아까 155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옥탑에 창고가 자그마하게 하나 있고요. 자, 이 물건은 이제 남양주시 와부읍의 월문리 초등학교 근처에 농경지와 주택, 그 다음에 뭐 창고, 공장들하고 이제 이루어진 그런 지역에 이제 소재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차량 출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소재하고 있어서 대중교통도 무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로에 접해져 있는 건물은 간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물건의 상승을 올릴 수 있고, 임대를 놓는다고 해도 세입자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간판이 노출이 잘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건물들이 훨씬 가격이 뒤쪽에 있는 것보다는 한 배 이상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효과라는 게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제 지방 같은 데 갔다 오시면서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타보셨죠?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 중간중간에 아주 눈에 크게 보이게끔 광고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런 광고판은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 정도 줘야지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경부 고속도로 막 도로가에 서울로 올라올수록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7천에서 8천 1억까지 갑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한 달만 계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년을 계약을 해야만이 거기에 광고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년에 광고비가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데 그래도 몇 억 단위라는 거죠. 경부가 이제 끝이 서울이잖아요. 이렇게 서울 쪽으로 올라올수록 7, 8천씩 한 달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은 대기업 중심으로 광고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해보려고. 복마마를 혹시 광고해보려고 알아봤더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돈 좀 벌게 해줘 봐요. 여러분들이 다 광고 좀 하게.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어쨌든 광고 효과라는 게 그만큼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수익률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가에 상가 건물이 있으면 뒤쪽에 간판이 있어도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건물하고는 배 차이가 날 정도로 금액 차이가 난다는 거를 좀 알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기본적인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설비 등이 다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물건이 2009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낙찰을 받을 당시에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새 건물을 10억대에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시세보다는 2억 정도 제가 봤을 때 2010년도가 부동산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급매 물건도 많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굉장히 좀 저가로 평가돼 있었죠. 매매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서는 어쨌든 10억 선에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어요. 이제 감정가에 비해서 낙찰가는 사실 별 차이 없이 낙찰은 받은 거지만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었고,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남양주시 이제 와부읍이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와부읍은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하남 이사 길 건너가 이제 와부읍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서울을 빨리 진입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월문리라든지 이쪽은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아서 등산로라든지 전원주택, 또 유원지 뭐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지금 남양주시가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여기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땅이 273평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시면 그때 당시에 가게가 1층에 월 1000에 40만원, 또 1층에 부동산이 1000에 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에 사진을 보셨지만, 두 개의 상가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었던 상가가 있었어요. 이제 그 상가들이 경매를 당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이제 근저당이 지금, 근저당권이 6억 6천이 있었어요. 이제 요거 때문에 경매가 나오게 됐었고, 낙찰이 되고, 이제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양주라고 하면 이 남양주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그거를 과거서부터 한번 볼게요. 왜 지금은 남양주가 이렇게 떴는지. 그쵸?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부동산을 매매로 사든 경매로 낙찰을 받던 이 물건이 향후 뭐 10년 후에도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과거 10년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연애할 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과거를 따져야 됩니다. 아마 과거를 따져주는 유튜버는 복마마밖에 없지 않나요? 여러분의 과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자, 뉴스에서 2007년 뉴스를 지금 보시면은 경기도 남양주 도농지금이라고 하는 게 도농동도 있고 지금동도 있어요. 이름이 참 재밌죠. 지금동이라고 있어요. 도농과 지금동 지구를 개발을 본격화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진접지구에 공동주택 몇만 호를 짓고 독소에 뉴타운, 독소가 이제 와부읍에 독소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하남 미사를 바로 건너면 바로 독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한강을 끼고 있고 이제 서울로 진출하시는데 굉장히 시간도 짧고 경의중앙선이라든지 버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지역에 있죠. 이런 곳에 이제 개발을 계획을 하겠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 이렇게 뉴스가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10년도에는 남양주의 구 도시를 중심으로 뉴타운 개발을 하겠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죠. 또 그 다음에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주거벨트로 탈바꿈한 남양주 10년 미진 도시 개발 박차. 그동안 개발이 좀 늦어졌던 것들을 주상복합이라든지 유통복합 도시로, 그래서 이 안에서 일도 하고 주거도 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도시로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런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자, 그럼 현재 2022년도에는 남양주 구도심 재개발 속도, 지금동과 도농동 6-2 구역을 이제 사업 인가를 했다. 그래서 도농동이 재개발 사업이 엄청 이제 열심히 지금 확장이 돼서 좀 엄청 잘 되고 있고요. 이 정부에서 진행을 했던 1기, 2기, 3기 신도시에 왕숙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숙지구가 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통이 더 확충이 되겠죠. 지금 남양주에 법원도 지금 새로 이제 짓고 있거든요.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너무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지금 남양주가 다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교통이 확충이 되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집값도 땅값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개발 얘기만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개발을 해서 인구 유입이 엄청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양주를 하나의 투자처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감정가 10억 4,337만 원에 됐지만 낙찰가 10억 4,410만 원을 쓰고 낙찰을 받아서 수익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73만 원을 웃돈을 주고 낙찰을 받은 거죠. 감정가보다도 높게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과거와 현재의 미래지향적인 계산들을 다 해보고 아, 이 물건 받으면 내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딱 쓰시면 무조건 받아야죠. 100%일 때 더 쓰고라도 받아야 돼요. 이런 배짱과 용기가 경매를 하려면 더더군다나 필요해요. 경매에 배짱 없어도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배짱 있고 무대포 정신 있고 이러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없어도 벌 수 있어요. 없어도 벌 수 있는데 있으면 더 많이 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감정가 100%의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 70% 받고 본인 자금은 등기비까지 해서 뭐 한 3, 4억 정도 돈이 투자가 된 거죠. 한 4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자, 현재 가격이 중요하죠. 물론 지금 이 건물을 매매로 내놓은 거는 아니지만 근처에 지금 매물들이 도로가도 아니고 이 물건보다 땅 평수도 작은데
뭐 60억에 나온 물건도 있고요. 55억에 나온 물건도 있고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55억에 매매를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땅 평수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도 있고 아까 이제 사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가게가 다 차 있어요. 수익률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찰 대비 526% 44억의 낙찰 대비 수익을 가져오는 거죠. 이분이 그때 감정가에 그냥 100%의 낙찰을 아주 잘 받은 거죠. 남한테 뺏기기 전에 빨리 잘 받은 거예요. 남들보다 물건 보는 눈을 키우는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기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겼을 때 이런 용기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그때 처음에 그 용기를 가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2010년도가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였거든요. 지금 낙찰을 받을 당시에 가게가 다 비어 있었거든요. 거의 다 비어 있다 보니까 지금 70% 대출을 받았잖아요.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때 시점에는 이자가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비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분이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 거죠. 가게가 만약에 세가 안 나가면 저 대출 이자를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어찌됐든 조사를 다 통해서 자기가 세를 놓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거를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세를 다 놓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주변 시세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변의 임대율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이분이 이제 이걸 낙찰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은 다 꽉 차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저렴하게 좀 깎아주고 다 한다고 해도 최소한 매장 하나마다 한 7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도로가니까 70에서 80, 조금 넓으면 100만원씩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는 최소한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대출이자 뭐 지금은 이제 많이 깎였으니까 이율로 좀 높게 잡아서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래도 뭐 하나도 안 갚았다 지금도 그거를 계산을 했을 때 대출 이자는 한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수익은 한 300 정도가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300 정도의 수익보다도 지금 시세 차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땅이 넓어서 44억을 이분은 벌었어요. 지금 언제든지 팔아도 서로 사겠다는 사람 줄 서 있어요. 왜 그러면 도로가에 있는 거라. 도로가에 있는 상가들은 지금 엄청 매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인들이 안 팔아요. 그만큼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양주 같이 이제 뜨고 있는 이런 지역에는 이 빌딩들을 매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이분이 과감하게 세입자들도 새로 드려야 되고 이자도 200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지만 100%의 딱 낙찰을 받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거를 이겨내고 또 옆에 여러분들 저 같은 복마마가 멘토가 되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런 멘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더 불어넣어 준다 그러면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신과 용기가 바로 이런 수익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맹목적인 확신이나 자신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니까 복마마와 함께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함께 부자 되도록 해요. 요즘에 뭐 보통 3, 4억 가지고 계신 통장에 넣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그때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또 잘 찾아보면 이렇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물건들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메일 옥션을 통해서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복마마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